자, 다음 핵심 42번 N상 다상교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삼상이죠. 삼상. 삼상뿐만 아니라 다상교류에서는요, 뭐 6상이나 12상. 우리가 이제 다펄스 어떤 그 정류기를 이용할 때는요, 뭐 6상이나 12상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3상 회로를 많이 쓰죠. Y결선과 델타 결선. 이 전력 계통에서는 이제 3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N상을 사용한다면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6상이나 12상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성형결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형결선, 3상의 대표적인 성형결선은 Y결선이에요. 그럼 Y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성형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환상결선이라는 건 대표적인 3상 환상결선이 델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형결선은 이렇게 오픈 결선이다. 열려있는 결선. 자, 이건 3상이죠. 4상이라면 십자결선이 될 거고요. 그죠? 뭐 6상이라면 이런 결선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요 부분에 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상이 있다. 그럼 이제 상이 3개로 쪼개질 때하고 4개로 나눠질 때, 6개로 나눠질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환상결선이다. 그러면 3상일 때는 델타, 4상일 때는 사각, 그 다음에 6상일 때는 육각,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당연히 상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을 나누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해 나갈 것인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 텐데요. 성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성형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 자, 3상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벡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성형 결선일 때는 이 벡터가 전압 벡터예요. 전압 벡터. 전압 벡터. 자, 성형일 때는 전압 벡터. 환상일 때는 전류 벡터입니다. 전류 벡터.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120도로 나눠줍니다. 사상일 때는요, 당연히 요렇게 나눕니다. 요렇게. 사상일 때는 벡터도예요. 벡터도. 네. 그래서 성형일 때는요, 3상이니까 우리가 V1, V2, V3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자, 4상이면 여기가 V1, 여기가 V2, 여기가 V3, 여기가 V4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 이제 전류 벡터겠죠. 환상결선일 때는 I1, I2, I3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환상결선일 때는요, 상 번호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1, 2, 2, 3, 3, 1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예. 환상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일 때는 I1, 2, I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3, 4, I4, 1 이런 식으로 나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린 요 부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 그래서 이건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요거 상전압. 1, 2, 3 상전압. 1, 2, 3, 4 상전압. 1, 2, 2, 1. 1, 2, 2, 3, 3, 1. 요거 상전류고요. 1, 2, 2, 3, 1, 2, 2, 3, 3, 4, 4, 1. 네, 이거 상전류입니다. 자, 이때 성간전압을 표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예. 요게 V1, 2의 성간전압. 요게 V2, 3의 성간전압. 요게 V3, 1의 성간전압.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게 V12 성간전압, 요게 V23 성간전압.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V34, V41.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성형결선하고 환상결선은 조금 호칭이 달라져요. 상일 때는 1, 2, 3, 그 다음에 성간일 때는 1, 2, 2, 3, 3, 1 이런 식으로 바뀌고, 환상일 때는 상에서 표현한 게 1, 2, 2, 3, 3,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연결한 게 요게 뭐냐면 I1, 요게 뭐냐면 I2, 요게 뭐냐면 I3 요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아래 첨자가 I1, 2, 여기는 3, 1. 일자가 두 개 있죠? 예, 일자가 두 개 있어요. 여기 I1이에요. 1, 2, 2, 3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두 개 있죠? 그래서 I2 선전류. 3, 1과 2, 3는 3자가 두 개니까 I3 선전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이 상이고 빨간 게 선을 가리키는데요. 이 상에 비해서 선이 몇 배의 관계가 나오느냐? 이 상에 비해서 상전압에 비해서 성간전압이 몇 배 관계가 나오느냐? 여기 성간전압이거든요. 이 성간전압이 몇 배가 나오느냐? 루트 3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사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상이라면 요게 상전압이죠. 요게 성간전압이잖아요. 몇 배가 나오느냐? 루트 2배가 나온다 이거죠. 네. 뭐 자로 재봐도 되고요. 벡터로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위상관계도 결정할 수 있는데, 위상차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상차는 여기서 보시면 상과 선,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 사이각도 이게 30도거든요. 여기는 45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0도와 45도 관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크기 관계와 위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도 과정까지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형결선이다라고 하면, 성형결선이다 그러면요, 성형연 Y결선을 생각하시고, Y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선과 상이 직렬이잖아요. 상과 선이 직렬 접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렬이면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선전류, 상전류는 일단 크기 위상이 모두 같아집니다. 이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걸. 그럼 환상결선은 상이 어디에 접속되죠? 선간에 접속됩니다. 하나의 상을 선간에 접속하기 때문에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크기와 위상이 같아집니다.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형결선에서는요, 전류는 같기 때문에 전류 관계를 벡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만 해석하면 돼요? 전압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형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이 크기는 몇 배입니까? 3상일 때 루트 3배, 4상이면 루트 2배, 6상이면 그냥 1배가 나와요. 그 관계가 이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공식. 이 사인 n분의 파이.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사인 n분의 파이. 자, 그러면 환상결선에서는 전압 관계에서 벡터를 해석할 필요가 없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크기가 같으니까, 위상도 같으니까 크기 관계, 위상 관계를 전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전류에서만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 그 관계가 몇 배입니까? E 사인 n분의 파이. 똑같죠? 똑같아. 네, 똑같아요. E 사인 n분의 파이.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몇 쌍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네. 자,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죠.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1-n분의 2배입니다. 1-n분의 2배. 90도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 괄호 1-n분의 2.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똑같죠? 여기도 위상 관계는 똑같습니다. 2분의 파이 괄호 1-n분의 2. 요거 암기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출제는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관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삼상일 때는 성형결선과 환상결선에서 소비전력 공식이 다 어떻게 나와요? 루트 3 VLI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 루트 3이 나오는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 그러면 이 공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상이면 어떻게 될까? 요 n과 요 n 자리에 4를 넣으면 되고, 5상이면 요 n과 요 n 자리에 5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관계가 2 sin m분의 파이분의 n이 됩니다. 2 sin m분의 파이분의 n. 요 2 sin m분의 파이가 어디 있어요? 크기 관계에 나와 있었잖아. 요거 2 sin m분의 파이분의 n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 sin m분의 파이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상이라면 여기가 루트 3 나오니까 루트 3분의 3 하면 루트 3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4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4상이라면 여기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알아놓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자, 한번 우리가 이런 관계를 따져보자. 5상입니다. 5상. 성형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다 그러면 위상차 공식이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라는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n에다가 5를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러면 2분의 파이 90도죠. 90 1 마이너스 5분의 2 그러면 5분의 3 되죠. 90 곱하기 5분의 3 54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6상이다. 6상 환상결선인 경우 선전류 상전류의 크기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2 sin n분의 파이라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2 sin n분의 파이에서 n에다가 6을 넣습니다. 그러면 2 sin 6분의 파이. 자,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선전류 상전류가 같아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풀 때 아주 유용한 공식인데 상이 10상이다, 12상이다 이런 상의 개수가 나와도 그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모든 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n의 상에서 우리가 회전자개의 모양을 따진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칭 n의 상과 비대칭 n의 상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칭, 비대칭.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대칭 그러면 뭐예요? 글자 수가 2글자. 비대칭 그러면 3글자. 글자 수로 맞추도록 합니다. 대칭은 원형, 비대칭은 타원형. 예, 글자 수가 맞죠? 글자 수를 맞게 짝지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각 상의 모든 크기가 같으며 각 상 간의 위상차가 n분의 2파이로 되어 회전자개 모양은 완전한 원형을 그리게 되는데 비대칭일 때는 상도 틀리고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원형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형이 아닌 그런 도형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타원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칭 원형, 비대칭, 타원형 이렇게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제 1번. 대칭 5상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죠? 54도로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칭 6상. 자, 6상입니다. 6상. 성형결선에 전원이 있다. 상전압이 100V면 성간전압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6상일 때 계산해 보니까 성과 상의 크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전압이 100V가 나온다면 성간전압 또한 100V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